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요 시황 잠깐 점검하고요 워닝 머티리얼즈하고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절 쳐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동성 화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에 갖다가 줄기는 투자 방법을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께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유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얘기 안 하시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지인 서비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워닝 머티리얼즈는 좀 이 정도면 사줘야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의 코스피 지수와 환율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율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환율하고요 지수하고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도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모습이 가장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연준의 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환율의 일별 시세표 움직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좀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경험을 했잖아요. 환율이 1380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또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 조금 눌림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다시 한번 또 참고 가는 것들이죠. 최근에 보면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친다고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물량 또 소화되고 나면 또 다시 뭐 들어오겠죠.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항상 보면 그렇게 시장에서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자주 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 근데 환율을 미리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느 구간에 내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매수 공략 타임을 좀 가져갈까라는 시점 부분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370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예를 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점 찍고 나면 이제 인계치에 도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저점 구간이 또 형성이 되겠죠. 1380원 넘어가면 또 매수하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1380원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보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나름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바닥을 치고 그때서 좋은 종목,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다시 매수해주면 또 매기가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보고 투자 포인트 잡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 국채 2년물 금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이것도 주식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전 고점이 어디냐라는 것들이죠. 5% 정도 수준이었을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던 것을 이때 이런 것들 상황들을 기억을 해내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윗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매수 구간이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거냐, 아니면 금리를 인하할 거냐, 이 두 가지로다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세 가지였잖아요. 상승이니, 유지니, 하락이니, 뭐 이런 거 개념이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팩트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5% 가까이 다 도달됐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를 올려서 매수를 또 들어가는 거. 좋은 종목들은 그런 때 매수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저 아래 구간으로 내려온 이 구간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수익 실현하는 구간.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점을 좀 컨트롤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금리 인하가 결국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형국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표 같은 경우는 글쎄요, CPI, PC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매달 나오잖아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구간들 움직일 때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상승과 하락, 작은 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5%에서 한 4.6%, 뭐 4.7%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채권금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걸 보고 우리가 뭐 지수 투자하든지 종목 투자할 때도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는 거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크로 지표를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매크로 지표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워닝 머티리얼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보통 시황이 좀 어두우게 되면 좋은 종목도 눌림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환율이나 채권금리가 고점을 딱 찍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업황이 좋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좋게 개선되는 것들은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매기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2,000원, 3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 눌림이 들어올 때 쫄지 말고 그냥 충분히 좀 담아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분명히 4만 원은 충분히 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곧 디스플레이 업황도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닝 머티리얼즈 공급한 특수가서는 반도체 한 65%, 또 디스플레이 한 25%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들어서 지난해 대비해서 원가율이 크게 좋아졌다라는 것들입니다. 지난해 100원에 공급한다 그러면 한 83원 정도가 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마진 빼고 나면 마진율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원가율이 60%대로 떨어졌어요. 바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많이 개선됐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단기적으로 몰아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특히 이제 사실 지금 뭐 HBM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거 눌리겠죠. 삼성전자가 눌리면 지수도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요. 더군다나 환율도 위로 쳤고 오늘 날씨하고 비슷하네요. 흐림이네요.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주말에 비 오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개인다고 하니까요. 그 점은 좀 체크해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표 그림을 보시면 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원가율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 과거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마진율이 한 17%, 뭐 18% 이렇게 됐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공급 가격이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결국은 원가가 높아져 버리니까 이 부분을 갖다 공급가를 함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저쪽이 갑인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쿼터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평년과 유사한 원가율이 65%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것들이죠. 그것이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우리가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해 왔는데 마냥 상승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눌림, 중간에 좀 쉬었다 가는 것들은 매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 좋았던 건 당연히 맞다라고 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는 건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주가가 올랐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물며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해 차트를 보더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예를 들면 원가율이 안 좋고 그래도 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대라고 하니까 일부 반등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익률 개선돼 공급량 늘어나 뭐 업황 좋아. 그렇다고 하면 눌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뭐 제대로 된 적정한 매수가가 형성이 됐느냐에 대한 차이뿐이지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리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2023년도 이 부분 영업이익하고 매출하고요. 올해 영업이익과 매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워드 가이던스지만 이 부분만큼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630억 정도입니다. 저걸 우리가 또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말입니다. 분위기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글쎄요, 눌리면 오히려 더 쌀 때도 많이 사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말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정한 매수가에 매수 공략을 했다 못하고 더 주가가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조금씩 더 담아주는 그런 뭐 매너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믿음과 확신에 대한 개념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 부분이 크게 개선된 점, 이 점도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스 이름 쭉 적어 있는데 저도 저 가스 이름을 다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런 왼쪽에 있는 그 말씀드린 가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뭐 이쪽 관련된 물량은 늘어나는 건 여러분들 잘 확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좀, 글쎄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제품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 특히 뭐 LPDDR 이쪽 관련된 내용들 갖다 지금 어제 젠스랑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저전력으로 상당히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X가 아니라 이제 뭐 5ST인가요?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성능 좋은 걸 갖다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괜찮고요. 일단은 AI가 돌아가는 건 AI는 결국은 반도체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그쪽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 인지한다 그러면 방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개선됩니다. 그럼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예상 추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보는 것들은 원가율이에요. 원가율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좋은 것도 있죠. 우호적인 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저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원가율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라는 이슈 분명히 저는 올해 안에 있을 것 같고, 근데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생기지 않아도 기본적인 건 우상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확장 수축을 해나가는, 상승 하락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도, 근데 제가 볼 땐 저는 환율까지 딱 반영이 돼서 만약에 환율이 1350부터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동사의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게 되겠죠. 왜? 원재료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 훨씬 더 우리가 용이해질 테니까 공급가는 공급은 한국에서 하니까 원화로 공급할 거고 사오는 건 달러로 사오니까 상당히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시점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저는 꽤 괜찮은 결과물 또 우리가 수익성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같은 경우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크게 개선되고 예전의 수준을 갖다 충분히 회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냥 반도체 업황,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 쪽 관련돼서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환율 안 좋아지면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좀 많이 쳤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매물을 많이 던진 사람은 또 개인 매물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나름 합작을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뭐 투신이나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 매수세만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개인들은 팔로우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나름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고 하락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뭐 전통적으로 보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 뭐 매도 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고점보다 이쪽 고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면 이거는 좀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것들인데 그렇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스타트 라인은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구간 어디서 우리가 자비를 잡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처음 리포트 드렸던 구간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여기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노란색 부분에서 많이 하락한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겼을까?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이너스 생겨갔다 최대 마이너스 한 5%뭐 안쪽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너무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거 쫄지 마시고, 이거 뭐 물타기란 개념을 좀 적용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갖다 조금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물량을 좀 더 늘린다라는 개념으로 좀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까지 우호전 환경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 요 구간,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삼박자가 다 갖춰줘야겠죠. 실적 플러스 그죠?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마저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4만 원 윗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때 잠깐 수급이 많이 쏠려서 순간적으로 43,000원 찍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저때도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이긴 했고요. 시그널 상들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때도 뭡니까? 뭐 금리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긴 했고요. 실적 개선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물량이 늘어나는 구간, 결국 뭐 HBM도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사실 오늘 아마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쪽에서는 아마 삼성전자 때문에 대부분 주가가 좀 놀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소재 부품 따라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어요. 너무 앵그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간을 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은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하물며 우리 개인들도 일을 하다 보면 늘상 뭐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나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앞으로 늘려나가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일 걸.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하지 말아야지. 반도체 주식도 다 떨어치고 테마 좀 하시고 저 우리 뭐 김이나 이런 거 CJ 시푸드요, 뭐 사조 시푸드 이런 거 갖다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겠죠.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고점에 도달될 겁니다. 아무리 뭐 미국 수출이 이루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분위기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어느새 그런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꾸준히 제조업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믿을 건 그래도 자동차, 반도체를 빼놓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이 특수가스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TMC를 하시든 원인 머티리얼즈를 하시든 뭐 후성을 하시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 중에서 저는 원인 머티리얼즈를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LNG선 하면 동성 화이텍을 갖다 우리가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완성품 만드는데 말고 그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LNG선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지난해 같은 경우 카타르죠. 거기서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수주량이 1조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다가 수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더 고점 찍었으니까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점 구간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조 2천 찍고 앞으로는 매출이 얼마니까 6천억, 한 7천억 정도는 우리가 수주량이 가능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점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수준이 6천억, 7천억 정도 수준의 캡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피크 찍고 나서 주가 조정 줬고 바닥 잡은 자리, 그 자리 밑으로 내려가진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은 그 부분이 아마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수준에 매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요. 상단과 하단은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 가이던스는 2023년도 대비해서 2024 소폭 개선되는 부분을 갖다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은 2025년도 얘기죠. 2025년도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기존에 뭐 한 30척 정도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캐파였는데 8척 정도의 캐파를 늘린다고 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상당히 크게 늘어나죠. 그 부분만큼 가동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5년입니다. 그럼 2025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죠.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동종목을 보유하셨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것이며 틀림없죠. LNG 선박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생산을 갖다 하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주량은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미 수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저 생산 캐파
주가 늘려놓은 것들은 충분히 가동이 되고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23년도 수주량이 1조 원을 좀 넘었는데 그 후로 예를 들면 수주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마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6천억 원 이상 정도는 연평균으로 계속해서 수주를 만들어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뭐 충분히 그 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LNG선 관련돼서만큼은 한국이 아직까지는 중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점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조선업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나 연구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거래를 해서 저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동성 화이텍 주식을 거래할 때는 말입니다. 분명히 222등평선 아래선에서 매수해주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윗단에서 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 부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조금씩 나아지는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쿼터가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쿼터, 3쿼터 넘어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2025년도 예상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영업이익이나 YY 성장률 이 정도 한 10% 정도 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수주량들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캐파 증설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것 제조업들이야 뭐 다 대부분 캐파 증설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늘어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늘상 우리가 경험해 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조업 투자할 때는 제조업의 특성, 그 업종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실적 현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YY 대비 성장성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괜찮고요. 2025년도에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거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요. 221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온 구간은 어떻게 나름 낮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뭐 61위평과 122위평도 정상적으로 교차가 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1위평이 저 221위평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겠죠.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일정 기간 조정을 가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해가는 모습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222등평선 아랫단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그 YY 대비 성장률하고요 QOQ 대비 성장률을 갖다 체크해 두시면 기준선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제가는 기준선을 222등평균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윗단이냐 아랫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낮은 구간이냐 높은 구간이냐라고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만큼 예를 들어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고 순간적으로 수급이 잘 따라준다 같이 생각해보면 고점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면 여기 고점을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보유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다만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 2025년도에는요.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찍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아랫단에 있는 구간들은 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는 구간이거든요. 221위평 상당 일정 아랫부분에 모일 겁니다. 그 구간에서가 평균 매수단까지 잘 조절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뭐 높진 않겠죠. 13,500원 정도 번다 그러면 10% 정도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더 길게 번다고 그러면 내년도까지 번다고 그러면 저 윗단까지 14,500원 혹시 또 하반기 가면서 야 조선업황에 대해서 또 바람이 불면서 이쪽에 수급이 좀 쏠려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높은 구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포지티브하게 봅니다. 다만 투자 기간이 설정이 조금 길어서 문제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도 한번 보면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윗단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때 이게 개선이냐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신규로 오늘 접근하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하반기 쪽에서 매크로 지표나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을 때 또 낮은 구간이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연말쯤 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년도에는 이 또 종목이 상당히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다는 점을 갖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도 미리
기록을 해두시면 상당히 중요하겠다. 보통 같은 경우 저는 뭐 다이어리에다가 알람 설정을 좀 해두거든요. 동선 화이트 체크, 뭐 10월 달쯤에 이렇게 적어두거나 하면은 알람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